대한민국의 일본군이 물러가고 나서 대한민국 5천년 된 조선의 왕조를 대한 황실을 구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그 대한 황실이 우리의 고종 황제를 무너뜨리고 그 황기를 이번으로 목을 자른 자들이 오연히 일본에 살아있는데 어떻게 대한제국을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엄청난 5천년 역사를 단절하고 태어난 국가로서 지금까지 그 참담한 모습을 보고 나는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5천년 동안 되어온 왕조는 세계에서 유일한 반만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이 짓밟은 대한 황실을 도와주고 그리고 대한민국 공화정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대한 황실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고 대한민국을 바로 만드는 제헌노연들을 나는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개인이나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를 한 번도 비판하거나 나무란 적이 없습니다만 대한민국 역사는 국민들이 책임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30년 동안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만들어놓은 공약, 3.3 공약 그런 공약을 어린 가슴에 새기면서 대한민국 유엔에 유엔 방문전에 유엔 본부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떤 정치인도 유엔 본부를 유엔군이 최초로 참전해서 최고로만 죽어간 한반도에 유엔 본부를 두지 않고 미국에 들러리를 서는 하나의 단체로 만들어놓고 있다는 것 나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이제 90년이 있는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키고 그 작은 섬나라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만 쳐들어간 우리가 호미를 만들 때 비행기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든 그런 저력을 가진 민족이 세계 강대국만 쳐들어갈 때 우리는 호랑이 담배 먹으면서 화투나 치고 노름이나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취한 양반과 쌍놈만 걸으면서 1년에 쌀 한 가마니 주고 어성으로 부리먹으면서 월급 한 푼 안 주고 종들을 부려먹던 그런 양반 민족이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어성들, 종들의 가족이 학교를 못 가고 양반 가족만 일본에 유학을 가고 공부할 기회를 잃어버린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대한민국 이 땅에 한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6.25 사회는 우리 민족이 아무 죄 없이 일본의 세계 아시아 공격을 주장하면서 벌린 전쟁의 희생 아무 죄 없는 한반도가 두동강이가 나고 독일 두동강이 난 것은 죄가 있었지만 한반도는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다시 아무 죄 없는 우리 한반도가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안보도 위험하고 여러분의 가정 경제는 박살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하루아침에 살릴 수 있는 비상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려면
그러므로 국가혁명당은 90전 영국이 작은 나라인데도 여왕이 있음으로 왕조가 있음으로써 세계 연방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석권했습니다. 일본이 왕이 있음으로써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를 쳐들어갈 수 있는 저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러한 90점을 이루고 불법의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예산 낭비 국가, 세계가 돼서 유례가 없는 지자체,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이런 망측한 지나친 민주주의의 발달로 홍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을, 국가 예산을 강력한 국가의 국식력이 있는 입헌군주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혁명당은 안정된 정치 입헌군주국가 대한민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당선 6개월 만에 헌법을 새로 제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황제로 등장해서 세계 통일을 신속하게 아시아 통일과 세계 통일 그 이후에 세계 통일의 마지막 단계에 북한과 통일한다면 절대 우리나라는 세계 통일하기 이전에 북한과 통일하면 남한은 전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남북 합쳐서 8천만이 하나가 되면 경제가 발전할 것이다. 이런 달콤한 말에 여러분 결국되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루게 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예언이 틀린 적이 없는 사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잡고 TV에 나오고 한창 선거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4년 만에 물러나게 되고 촛불시위 탄핵 국회에 가서 개헌을 주장하면서 돌파하려고 하지만 청와대에 수많은 사람이 열리면 국탄이 일어나가지고 쫓겨나게 된다. 당선은 51%로 붙을 것이다. 그 말을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틀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말한 것이 6가지가 한 개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6명의 꼴찌를 할 때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반도 전쟁이 안 나고 힐러리가 대통령 되면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힐러리를 떨어뜨려야 되겠다. 내가 그런 말을 하면서 내 말대로 됐죠? 내 말에는 번세와 번등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국민이 해결하지 못하는 한집 건너 나이 40, 50에 시집장가를 못 가는 자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정이 수두합니다. 나는 국가 결혼부를 만들어서 결혼부 장관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을 신속히 결혼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2010년 이후에 앞으로 2030년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의 인구가 보존되겠지만 2030년부터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게 그렇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국가가 되고 그래서 나는 이 시점에 국회에 들어가서 제1당 100명의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헌법을 개헌하는 작업을 시작해서 대통령의 다음 20대 대선에 대통령으로 당선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곤두박질 치게 인구가 2029년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값이 2배, 3배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미래 경제를 한계로 모르는 정치인 지금 부동산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엄청난 대란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까? 김영란법을 폐지하고 금융실명제를 폐지하고 김영란법을 폐지하지 않는 농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수능시험을 폐지하지 않으면 도시인들의 시장으로 가야 될 돈이 학원으로 가고 중들의 어려움이 거기다. 그리고 쌍벌제를 폐지하고 상속세를 폐지하고 노동조합을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전교조를 폐지하고 징병제를 폐지하고 교도소를 폐지하고 교도소를 폐지하는 대신에 벌금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민 매달음을 주기 위한 재원은 교도소 폐지, 국회의원 100명, 무보수 내유지, 지자체의원들 선거 폐지, 구치자들 단체장 대통령 1명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 예산이 70% 정도가 절약되면서 300조의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8.15 해방이 오늘 해방된 날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해방은 지금도 일본에서 끌려다닙니다. 매년 일본에 수출 거래해서 1년에 300억 불을 일본에 우리가 보태주고 있습니다. 300억 불이면 얼마나 많은 돈이냐? 1960년대, 65년에 우리가 일본에서 8억불을 받아올 때, 대일침부장 8억불을 받아올 때, 그때 우리나라 해외 총수출이 1억 7천만 원이었어요. 1억 7천만 원. 그러니 우리가 매년 지난 약 20년 일본의 평균 250억 불, 300억 불씩을 적자를 기록하면서 일본에다가 우리가 10년 동안 쌀농사지을 매년 갖다 줬습니다. 지금도 1년에 우리가 일본에 갖다 바치는 돈이 우리 대한민국의 쌀농사지은 그 몽땅 10년을 모아야 1년 동안 일본에 갖다 주는 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농사지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철수해가지고 일본에 앉아서 기술로 한국을 식민지화해가지고 돈을 1년에 300억 불씩 적자를 냈어요. 우리는 일본에 300억 불 적자를 냈어요. 그러니 일본이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만 일본을 만만하게 보니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는 일본을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우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일본과 맞아 들어가지고 지금 피해본 것이 불과 며칠 사이에 100억 불을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가총액, 주식 시가총액이 100조가 달아나갔어요. 120조 정도가 일본과 싸우는 바람에 나가버렸습니다. 어떤 노동자가 거기 돈 몇억 받겠다 소송하는데 그걸 그것을 시작해서 우리가 일본에 피해본 것이 벌써 120조. 앞으로 점점 더 피해가 늘어날 겁니다. 그럼 우리 경제는 저쪽 압박을 받을 거예요. 앞으로 내가 20대 대통령이 나갈 때까지 우리나라는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경제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점점 침체되다가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내리막길로 들어가면서 한국의 부동산은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나는 대한민국에 오지 않아도 갈 나라가 많고 나는 대통령 안 해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가정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다. 가계 부채 때문에 돈 벌어봐야 은행에 이자 내면 시장에 갖다 줄 돈도 없고 물건 사볼 수 있는 돈도 없고 이런 어려운 과정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국가의 매체 또 가계 부채 이런 문제를 양적 완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는 국가혁명당은 매년 1,500조 3년 동안 국가 총 화폐 발행 1,716조의 신뢰를 찍어내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서민 가계 부채를 100% 상환해주고 국가 외세를 완전히 처리하겠습니다. 허경영의 산상공약은 이미 저는 정책으로 기성정치권과 싸우지 않으면서 정책으로 30년간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 첫째가 정치혁명. 정치혁명은 국회의원이 100명, 무보수 내지 3,000명의 보다는 없어집니다. 국회의원이 발표돼야 국민에 대한 세금을 가지고 선거 때마다 정당에다가 500원씩 주는 정당 지원금 제도도 폐지합니다. 또 연간 8,544원 국회의원 보장하는 걸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국민배당으로 들어갑니다. 좋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정당 제도도 폐지합니다. 전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이후 6개월 후에 개헌을 통해서 황제가 되면 대한민국은 입헌민주국이 되고 모든 정당 제도는 폐지됩니다. 무소속들만이 국회의원 나오고 대통령. 무소속은 자기 시험을 위해서만 뛰는 것이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정당을 위해서 뛰어야 되니까 복도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소속 정당이 없이 국회의원 나가고 대통령 이러면서 파벌 정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대통령이 된 정당의 대통령이 되면 그 정당은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정당혁명, 정치혁명, 세 번째 결혼혁명. 결혼하면 공영제로서 국가가 1억을 줍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국가가 주택자금 2억 원을 무이자로 줍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주택과 결혼 비용이나 이런 것이 부모에게 지체되지 않아도 누구나 결혼할 수 있고 20대부터 결혼하면 국민배당금이 300만 두 사람에게 나옵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으면 30살부터 30살부터 150만 원씩이 부부 3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대들도 빨리 결혼하는 게 좋겠죠? 좋겠죠? 출산도 결혼도 공연되고 출산도 공연되고 출산하면 5천만원, 쌍둥이 나면은 1억. 군, 노후연명, 국민대단으로 노후 걱정이 전혀 없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 가계부채를 대통령이 되면 제 첫 번째 첫 해 1,500조를 찍어서 가계부채를 1,300조, 400조 되는 국민의 가계부채, 은행부채, 집을 제끼고 은행에 돈을 쏘아쓴 사람은 100% 그 돈을 국가가 채권자가 되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연간 40조의 이자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면서 국민들은 월급에서 은행 이자를 안 내도 됩니다. 일곱 번째 배당액은 국민 배당금을 1인당 150만원, 4인 가족 600만원, 30세 이상 된 사람이 4명 있으면 4인 가족에 600만원이 나오면서 모든 사람이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떤 노인도 서로 공략하겠다. 자녀들이 부모를 서로 공략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국민 배당금 때문이죠? 어디 가나 환영받습니다. 나이 많아도 서로를 환영해요. 왜? 150만원씩을 부양하는 사람이 받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에게 기대는 시대는 지나고 부모는 100살까지 살 수 있는데 자녀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실업자가 되어서 부모 부양을 못하고 자녀가 한금에 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 자녀도 자기 생활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많이 버는 자들이 낸 세금이 어려운 자들에게 나가는 국민배당금제가 아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소득이면 국민들의 기본 소득은 헌법을 만들 때 지금은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이교육이지만 내가 대통령이 돼서 만드는 개헌이 아니고 재헌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국의 일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확 새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 배당금을 받으며 모든 국민이 중산층으로서 국민의 생존의 3대 요소인 의식주를 국가가 보장한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앞으로 내가 다시 지원하게 되는 대한민국 헌법 1조, 헌법 2조,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으로서 5천만 국민은 주주이며 주주 한 사람당 매월 15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2조. 이제 대한민국은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부자가 하는데 정치제도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 노인들의 문제가 참으로 암담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국가혁명당은 이것을 물리쳐 없애겠습니다. 세금을 36가지 세금을 한 가지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제 36가지 세금, 자동차를 하나 사면 특수세, 주민세, 등록세, 자동차 하나 사는데 세금이 16가지, 보유세,
자동차 세금 16가지를 일일이 일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세금은 통계하면서 수입에서 5%면 5%, 딱 사업자들로 법인세, 무슨 세, 이런 세금이 다 없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사업, 소득세, 모든 사람에게 이 소득세 하나로 통일해서 사업을 해서 적자를 보면 세금을 환급받고 이런 제도가 없어집니다. 사업을 한 자는 무조건 5% 세금만 내면 법인세금 뭐 아무것도 다른 세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세무세가 나온 사람도 사업을 하면 내가 무슨 세금을 내야 되는지 헷갈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세금제도로 국민의 고열을 뺏어가고 서민들에게 자동차세 50만원 그게 뭡니까? 왜 서민들에게 자동차 세금을 보유세를 50만원 받고 기름에서 세금을 또 특수세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은 자동차를 몰고 가면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그 기름값의 60%가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거기에 0.1%만 더 붙이면 보유세가 안 나와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주행세, 기름에 나가는 걸 주행세로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족이 있을 때 나가는 세금이 보유세. 그러면 무엇 때문에 구청에서 일일이 고지서를 만들어서 자동차 보유세 내라 이런 통지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 세금 안 내는 차는 대포차는 범죄 이용돼. 그러니까 대포차는 거래하는 데가 있어. 그러면 그것이 주로 1년에 5,000명의 주거가 없어지는데 2분 여자가 1년에 5,000명씩 사라지는데 그것이 대포차에 납세가 벌써 정류장에 서 있는 연애신문 대포차가 나타나서 야 너 남편 나서 어디 가서 돌아다니 이러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남자들이 아무도 못 말려. 그 사람하고 누구니까? 근데 그 사람은 납치를 그 연애신이 잡혀가서 저 목포 좌수에 술집에서 죽는 데까지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마약을 내리고 두들겨 패가지고 내가 의식이 내가 들었는 사람. 이런 몰지각한 인간들이 쓰는 게 대포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보유세 없앱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뭐 했습니까? 왜 자동차 보유세를 만들어가지고 대포차를 만듭니까? 세금 안 낸 차를 서로 내네. 야, 이 차 사면 세금 안 내. 그리고 그 대포차를 사가지고 남도 앞으로만 지키든 말든 마음대로 사람을 납치해서 이게 누구 차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범죄를 없애는 방법은 쌍불제 폐지하고 대포차 자동차 보유세를 없애야 됩니다. 움직이는 차만 세금을 내므로써 교통체증이 있을 때는 차를 몰고 안 나갑니다. 맞아요? 차 앞에 기름 내는 안 나가요. 왜? 기름 많이 내면 세금이 많이 나가요. 그런데 1년 내내 내가 타지도 않고 주말에만 타는 차를 집에 아파트 주차장에 시원한 차를 세금 내라. 몇 달 만에 50만원 내라. 60만원 내라. 그러면 여러분 월급 개인이 얼마나 힘듭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 집에 안 새게 아이고 저 사람도 타고 왔는데 어차피 보여서 내는 거 타자 이렇게 되는 건데 알겠죠? 환경도 살립니다. 세금도 살립니다. 자동차도 얼마 가지고 좋아하나요? 그래서 세금혁명 9번째 세금혁명합니다. 10번째 신물혁명 신용불량자는 내가 대통령 되는 것이 100% 없어집니다. 알겠죠? 대신에 신용불량자 증가가 있는 사람들만
무이자 문제를 해줘야 합니다. 알겠죠? 그러나 시불자들은 무이자 이자를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든 집을 사든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신용불량자가 점점 나라로 떨어지는 이런 사회는 잘못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허경영 대통령이 되면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교육개혁 수능 폐지 아시죠? 수능을 왜 폐지하느냐? 한국 경제를 몰락시키는 주범이 월급을 500만원 받은 중산층이 아들 2사람 학원 이주를 하면 생활비가 안 남아. 생활비가. 그러면 그 학원을 안 보낼 수가 있나? 그러면 그 생활비가 안 나는 돈을 가지고 또 은행 이자를 내야 돼. 그것까지 내고 나면 아파트 관리 내야 돼. 핸드폰 요금 내야 돼. 자동차 세금 내야 돼. 그 사람이 시장 가서 반찬 사올 돈이 있나? 옷 사입을 돈이 있습니까? 직장을 열심히 하려면 골매만 나고 몸에 병만 나고 거지 되는 거예요. 맞죠? 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썩어가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대통령이 아무런 나이를 값어치고 없어. 나는 세계 황제, 세계 통일 초대 황제.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세계를 통일해야 북한을 통일할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세계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서지. 대한민국 대통령은 길거리를 못 밟는 정도로 인기가 있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꼭 대통령을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만큼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문재인 대통령이가 욕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 말라고 했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이 북한에서 험남부두에서 북한의 심정을 체험해보고 탈출해온 사람들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험남부두에서 결탁으로 남한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실향민들인데 그 실향민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의 걸 간을 대신다고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는 거, 그런 안보 문제는 그 사람들은 실향민들은 우리보다 더한 안보가 일이고 공산주의를 싫어하도록 노력을 하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은 나라를 떨리려고 하거나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밑에는 수많은 교수들이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의 사상을 의심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는 일반적인 대통령을 욕하고 허경영의 공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가장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대통령을 보고 그 사람이 공산주의와 몇 번 만난다고 해서 나라가 거절한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공산주의를 실천하고 우리나라를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도국가를 만들자는 것이지 남북이 북한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대통령이 되어도 어떠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오한이나 수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들이 그렇게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한테
우리의 대통령을 지낸 자들을 모독하거나 모욕적으로 우리 국민은 쉽게 욕설을 헛구하는데 이 문화는 반드시 고쳐야됩니다. 그래서 나는 보복 정치를 하지 않는데 단 한 가지 국회의원들을 정치교육에 보내는 거 보복 정치 아닙니다. 교육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절대로 보복 정치 아닙니다. 그 국회의원들도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부모를 모시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만 시키지 대한민국 강화로 다 없애요. 알겠습니까? 중범자들은 벌금 낼 돈이 없는 사람은 저 중국 사막으로 가서 몽고 사막에 가서 황사 없애는데 평생 몸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범자들, 상세범인들 이런 사람들은 교도소에 가다가 내년 있다 또 나오고 더 가고 나오고 이거는 없어집니다. 다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교육사업은 수고는 폐지고 사고대기면 우리나라는 상고법원이 적습니다. 대법원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광역시마다 대법원을 설치해서 상고재판이 신속히 진행되는 30년, 이 30년가 올라갈수록 대법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늦어져요. 그래서 재판의 신속화, 그래서 상고법원을 만드는 대신에 상고법원을 몇 개 만드는 대신에 헌법재판소는 폐지합니다. 법 중에 법, 옥상법원이 없습니다. 대법원 상고법원을 강화하는 대신에 논란을 이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폐지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딜. 농업 뉴딜입니다. 누구나 20살부터 100살까지 누구나 뉴딜 단지에 가서 들어가면 거기 통제업고 100만 원 농사 짓습니다. 젊은 애부터 노인까지 농업 뉴딜 아시죠? 전국에 뉴딜 단지가 1000개 만들어져가지고 노후된 농민들, 나이 많은 농민들은 거기서 이제 농사 짓는 것을 뉴딜 단지에다 돈을 갖다 바치냐, 농밭을 바치면 국가가 농사를 지어줍니다. 알겠죠? 농업 뉴딜. 그리고 그 뉴딜 단지에 가 있다가 다른 뉴딜 단지로 갈 수 있습니다. 전국에 속초 뉴딜 단지에 있다가 제주도 뉴딜 단지로 갈 수 있어요. 날씨가 추우면 여름에, 겨울에는 남쪽으로 갈 수 있고 이렇게 이동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행내 생활업을 세계적인 금융메카로 만들고 당진, 태안반도, 영종도, 강화도 이 일대가 세계적인 금융단지가 돼서 세계 금융의 메카로 한반도가 등장하면서 그곳에 세계적인 공항, 지금 인천공항 같은 공항이 또다시 신설돼요. 그리고 15번째 치유혁명. 이 혁명은 너무 많기 때문에 혁명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치유혁명, 유엔보고 판문점 이전하는 유엔혁명, 그 다음에 17번째 화폐혁명, 18번째 전경도, 경전도, 지동서를 통합하는 지역혁명, 그 다음에 징병제를 없애는 모병, 모병제도를 하는 징병혁명, 농지거래 자유화를 하는 농지혁명, 그 다음에 농약 공작을 없애는 농약혁명, 그 다음에 북대, 쌍벌제 폐지하는 북대혁명, 그 다음에 어업보험공사를 만들어서 구도보험에 대한 위협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어업혁명, 그 다음에 생활혁명, 경매제도를 위해서 가정에 생필품을 압류하거나 전세금을 압류하거나 이런 제도가 폐지되는 생활혁명, 그 다음에 보훈혁명,
6.25 참전 월남 참전 농사는 5억 원을 지급하며 매월 300만 원씩 주는 도움이군요. 그 다음에 노동혁명, 노동조합이 폐지되면서 노조와 관리자가 기업가족회의를 만들어서 노동조합이 없어지고 27세 장기혁명, 자기 장기가 안 좋은 사람은 국가에서 신청하는 이 시간을 최단시에 수술해주는 장기혁명. 그 다음에 도덕혁명, 간호상제는 국가가 공격에서 책임 부모님 돌아오면 천만, 대통령의 조항, 결혼하는 기록 애를 5천만, 생일날 10만원과 금연, 모든 간호상제는 국가가 책임은 모든. 그 다음에 29번째 장애혁명, 행복 주권을 확대해 줍니다. 장애인들은. 그 다음 주택혁명, 그 다음에 벌금혁명, 모든 지혜수들은 벌금으로 해서 연간 100조 정도를 확보해서 국민배당으로 쓰고, 지혜수들은 벌금을 내면 되는데 아주 중한 것들은 벌금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부밖에 안 됩니다. 자, 벌금혁명. 그 다음에 32번째 카드혁명. 많은 이상한 카드를 쓰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카드혁명을 해서 카드를 쓰지 않고서 빠져나가는 세금이 연간 100조 정도입니다. 이 100조를 많은 이상한 카드를 의무적으로 쓰게 하면서 돈이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알겠습니까? 카드혁명. 그 다음에 33번째 식수혁명.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은 이제 1급수로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공급하자는 겁니다. 알겠죠? 이 33가지 혁명을 30년 전에 만들어서 대통령에 출마했던 사람이 누구죠? 누굽니까? 그런데 이 제도를 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죠? 여기에 뭡니까? 도둑놈 닮았죠? 이거를 내가 장문을 이거를 눈빛으로 날려버릴까요? 국회의원 세비 노, 국회의원 기득권 노, 지자체 선거 노, 안보구단 노, 수능시험 노, 청년실업 노, 괴롭히기 노, 저출산 노, 국민부채 노, 학자금 부채 노, 대학생들의 학자금 융자 신용불량자 된 사람은 전부 없애주고 대학생들의 학자금은 국가가 대신 대답해줘서 지금까지 학자금 융자 받아서 낸 사람은 전부 해결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내 눈빛 일지로 날려버릴까요? 다음은 10번부터 카운트 다 합시다. 10, 9, 8, 7, 6, 5, 2, 1. 안 사라져요. 사라져라. 안 사라지네. 어디 갈까요? 내 눈에 레이저를 쏠까요? 이거 사라지고 나면 또 저것도 사라져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다시 사라집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사람? 이거부터 드세요. 오늘 이 새끼가 내한테 잘못 걸렸어요. 기름난과 돼지, 금융실명의 돼지, 헌법재 가서 돼지, 수능시한 돼지, 상속세 돼지, 노조 돼지, 선교조 돼지, 쌍벌제 돼지, 교도소 돼지, 신경제 돼지, 요게 우리 만국의 주범입니다. 자, 카운트다운 합시다. 10, 9, 8, 7, 6, 6, 5, 4, 3, 2, 1. 사라졌으면 합성하세요. 수능시험 노, 선별시험 노, 결혼기피 노, 저출산 노, 국민부채 노, 학자금 부채 노. 돼지. 어제를까요? 다시 카운트 하겠습니다. 10, 9, 8, 7, 고맙습니다. 박수! 대통령 선거 직전에 나오게 되는데 저는 몇 년 앞서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오늘 8.15 날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니까 반드시 우리 국민이 가계부채에서 해방되도록 우리나라 기업이 잘 살고 경제가 살아나는 제일 먼저 국민의 가정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대통령 수락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한 번 더 큰 여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